기억하셔야 될 거는 산술 연산자가 6개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 제곱, 요 퍼센트도 연산자예요.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는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보면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또 여기 저기 앉으세요. 산술 연산자 6개. 옛날 시험에 산술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가 있어요 하고 필기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if 함수라든지 오늘 배울 조건부 서식 같은 데에서는 항상 A와 B를 가지고 비교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A하고 B를 봤을 때 A가 커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는 항상 같다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얘가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요거 같지 않다를 깜빡깜빡 하시는데 잘 기억했는데 두 개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 작업이 나오면 A가 뭐고 B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 작업에서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결합 연산자가 있어요. 결합 연산자. 우리가 어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서 문자의 모양을 낼 땐 골뱅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수식의 결과에 모양을 낼 때, 그 뒤에다가 뭐 문자를 결합할 때, 사용할 때 항상 and를 쓰고 결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처럼 IO의 박달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는으로 항상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는으로. 그 다음에 주소를 지정해 주시고 and 연산자를 쓴 다음에 수식의 문자를 항상 따옴표 안에 놓으셔야 돼요. 따옴표 안에. 수식의 문자는 따옴표 안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박달나무 멋쟁이라고 결합이 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요거를 문자 결합할 때 결합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가 13개가 있어요.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함수 정리 앞에 보면 sum, 범위 지정해서 합계, 에버러지 범위 평균, 맥시멈 범위 최대값, 미니멈 최소값, 카운트와 카운트 A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카운트라는 함수는 숫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그 범위 안에 숫자가 몇 개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기초적인 함수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그러면 숫자,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숫자가 몇 개 있지. 카운트 A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비어 있지 않은 공백이 아닌 쉘이 몇 개 있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는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 안에 필요한 인수들을 채워서 가로 닫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할 때 떨어져 있는 영역은 쉼표로 지정하고 연속된 영역은 콜론으로 사용을 합니다. 콜론으로. 자, 0번 시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차 율에 해당되는 합계와 평균과 최대, 최소, 숫자의 개수와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B9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오셔야 돼요. 웬만한 편집 수정 작업은 다 수식 입력줄에서 하세요.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합계를 구할 거야. 그러면 는을 누르시면 돼요. 는. 항상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한 2글자 정도만 이렇게 입력하면 함수의 목록이 밑으로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화살표로 톡톡 내려서 썸에 갖다 놓으시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sum if, 아까 if로 끝나는 함수가 시험에 90% 이상 나온다 그랬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sum if예요. s가 붙으면 조건이 여러 개를 만족하는 합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자, sum에 갖다 놓으시고 이제 함수의 선택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편한 게 탭키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화살표 톡톡톡 내리시고 탭으로 선택하면 sum하고 가로가 열리면서 넘버 1 하고 넘버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넘버 2에 보면 대가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수식에 작업을 할 때 설명에 대가로의 의미는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자,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때 클릭, 콤마, 클릭, 콤마, 클릭, 콤마, 클릭, 콤마, 클릭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떨어져 있는 영역을 선택할 때는 콤마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속되어 있으니까 드래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B3부터 드래그를 쭉 하면 여기에 B3 콜론 B7이라고 되어 있죠. 콜론의 의미는 연속의 의미예요. 그리고 함수를 끝날 때는 가로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풍선 도움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아직 함수가 밑에 설명이 붙어 있으면 아직 함수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아서 함수를 마무리하시고 엔터하면 이제 합계가 4.7%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수식 입력줄에서 는 AV 그러면 두 번째 에버러지라고 있죠.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에버러지. 그 밑에 내려가면 에버러지 A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러지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값들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요. 평균은 합계를 구하는데 그 합계의 개수를 나눠주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얘는 숫자만 하는데 에버러지 A는 텍스트, 펄스는 0으로, true는 1로 해서 평균을 내줘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이 에버러지 A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와 논리값의 false, true를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카운트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if로 끝나는 함수, average if, count if s.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자, 일단 average 두 번째 갖다 놓으시고 선택은 무슨 키? 탭키. 그러면 함수 이름과 가로 열고 함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1, 넘버 2, 넘버 2에 보면 대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때 두 번째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255개까지 가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오차율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오차율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함수를 끝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그럼 밑에 풍선 도움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엔터하면 평균을 구해준 거예요. 자, 최대값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식 입력해서 는 하시고 MA. 그럼 여기 맥시멈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 밑에 보면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맥시멈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자, 탭키 누르시고 넘버 1, 넘버 2. 아, 그냥 숫자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함수의 끝은 가로를 닫는 건데 얘는 뭐 당연히 우리가 가로를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치면 엑셀이 아 하고 알아서 가로를 넣어줘요. 자, 엔터를 그냥 쳐보세요. 한 칸 위로 올라가면 가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일 때 가로를 안 닫으면 어떻게 엑셀이 가로를 넣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잘 되고 계시나요? 자, 이번에 미니멈 들어가겠습니다. 는 하시고 MI.
화살표로 함수를 골라주시고 탭키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넘버 1, 넘버 2 그러면 숫자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B3에서 B7 그리고 엔터 하시면 0.6이라는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숫자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함수는 항상 는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로 시작하는 함수 목록이 많아서 얘는 세 글자를 넣어주시면 편해요. 자, COU. 자, 함수 목록에 나온 걸 보면 count, 숫자가 포함된 쉘의 개수를 구합니다. count A, 비어있지 않은 쉘의 개수를 구합니다. count blank, 비어있는 쉘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if로 끝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조건이 여러 개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s. 요 5가지는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숫자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count에서 선택 탭키를 누르시고, 자,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바뀌었죠. 여태껏 우리가 sum, average, maximum, minimum 할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넘버라고 나왔다. 숫자의 범위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count니까 숫자인지 문자인지 공백인지 이런 걸 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값을 선택해 주세요 하고 value가 나온 거예요. 값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A 공정하고 이렇게 4개 판정까지 범위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A3에서 D3을 범위 잡아주세요. A3에서 D3.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지금 숫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아, 숫자는 2개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일 때는 가로를 굳이 안 닫아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게 count A예요. 자, 는 하시고 COU count A에 화살표로 옮겨 놓으시고 얘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쉘의 개수를 구합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무슨 키? 탭키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똑같이 A 공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로 마감을 해주시면 이 범위 안에서는 비어있지 않은 쉘이 A 공정은 문자, 숫자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은 개수는 3개입니다 하고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 6개가 엑셀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예요. 기본 메뉴에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숫자 개수를 구하는 게 리본 메뉴에도 있어요. 자, 여기 리본 메뉴의 홈에 보면 오른쪽 끝에 여기 자동 합계 목록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엑셀에서 많이 쓰는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5개가 메뉴에서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니까 여기서 쓰게 되면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리본 메뉴 방식 보겠습니다. 요 생산량 밑에 요번에 이제 생산량의 합계부터 최대 최소 값들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얘는 수식 입력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메뉴를 쓰는 거니까. 자, 리본 메뉴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홈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자동 합계니까 그냥 얘를 누르시면 돼요. 합계를 할 거니까. 그럼 얘가 썸 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숫자의 범위를 얘가 쭉 잡아줘요. 근데 우리는 생산량만 지금 할 때 리본 메뉴 범위는 빠져야 되겠죠. 그럼 이 생산량만 다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직접 는 썸하고 탭키를 선택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가로 닫는 것보다는 썸 작업을 할 때 얘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5,116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홈에 들어가서 리본 메뉴에서 이제 목록을 보셔야 돼요. 목록. 평균이라고 있죠. 자, 평균을 누르시면 얘가 바로 위에 있는 숫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얘를 범위 잡는다고. 그럼 내가 생산량의 평균을 구할 거야 하고 생산량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럼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평균을 구할 때는 는 AV하고 함수 선택하고 탭키 누르고 범위 잡고 가로 닫았잖아요. 그거보다는 여기 썸이나 에버런이나 카운트, 맥시멈, 미니멈 쓸 때는 이 마법사를 쓰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최대값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홈에 들어가시고 자동합계 목록에서 여기 최대값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얘가 여기 있는 두 개를 범위 잡았는데 범위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생산량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는 이제 최소값이에요. 넣으시고 mi 미니멈 죄송합니다. 리본 메뉴를 쓰는 거죠. 약 기운이 좀 센가 봐요. 자, 홈에 들어가셔서 자동합계 목록에서 최소값 선택하시면 리본 메뉴 밑에 있는 여기 합계 평균 최대의 범위를 잡았는데 여기가 아니야. 난 생산량에서 최소값을 구할 거야 하고 엔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의 개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A 공정에 숫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할 거예요. 자, 홈에 들어가시고 자동합계 들어가시고 여기 숫자 개수 선택해주면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나는 A 공정에 들어가 있는 판정까지 범위에서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싶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두 개가 나와요. 자, 이제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려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count A라는 건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지에 무슨 함수를 쓰라고 다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맞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에 가서 이제 자동합계 목록에서 봤더니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는 함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키트 함수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함수 마법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에서 하든지 범주에서 count A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까요? 통계함수에. 그러니까 이걸 알면 통계함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계함수 찾으려면 클릭하고 맨 처음에서 클릭하고 C를 누르면 알파벳 C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방식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무슨 방식? 키보드 방식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키보드 방식이 제일 무난하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결합연산자가 있고요. 자, 우리가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상대와 절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소를 요거를 참조한다 그래요. 참조.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이 개념이 중요한데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있는 쉘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참조한다. 연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시트, 다른 시트,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내가 가져다가 현재 시트에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연결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늘을 이용해서 주소를 지정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D9에 클릭하시고 는 하신 다음에 여기 A9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는 A9가 나와요. 자,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 게 이제 A9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 D9에다가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여기가 합계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고 이 오른쪽 아래 여기 네모 점이 하나 있죠.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있는 요 내용을 밑으로 복사를 할 거야 하고 누르고 끌고 내려가면 요렇게 내용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주소가 A9였어요. 여기는 A10, A11, A12, A13, A14 이렇게 바뀌자. 이렇게 내가 참조한 주소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밑으로 채우거나 얘를 옆으로 채우거나 했을 때 주소가 변하면서 가는 방식이 상대 참조 방식이라고 그래요. 상대 참조. 그래서 우리가 통상 는 하고 주소를 갖다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참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달러가 붙어 있어요. 주소 앞에 문자 앞에 달러, 숫자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얘는 고정이라고 해요. 고정. 자, 여기 D9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F4번 키보드에 보면 F1번, F2번, F3번, F4번이 있어요. F4번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두 개가 붙어요. 한 번 누르면 숫자, 행에만, 또 한 번 누르면 문자, 열에만, 또 한 번 누르면 달러가 없어져요. 조건부 서식 공부하면서 F4번 키 보셨죠, 내용? 예습들을 안 하셨나요? 그래서 F4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를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그래서 F4번 키 누르셔서 달러 A, 달러 9를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밑으로 이렇게 채워보세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주소를 찍어보면 여기가 전부 그냥 A9로 채우기 작업에도 주소가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 상대와 절대만 할게요. 오늘은 상대 주소를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채우기 작업, 즉 복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복사 작업을 했을 때 주소가 변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상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는 주소를 채우기 작업, 복사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 참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밑으로 이렇게 채웠잖아요. 그러면 주소 중에서 요 행이 안 바뀌는 행이. 그러니까 원래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1, 2, 3, 4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행변화. 행변화를 막는 거는 여기 행보정 방식. 열을 막으면 열보정 방식.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채우냐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면서 아셔야 될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자 6개, 산술 연산자 6개, 비교 연산자 6개, 그 다음에 결합 연산자 하나, 그 다음에 썸과 에버러지와 맥시멈, 미니멈, 카운트 A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절대와 상대의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0번 앞에 함수 정리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sum, average, maximum, minimum, count A 쉼표와 콜론으로 지정하는 범위 있고 여기 교차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 연산. 이렇게 범위, 공백, 범위. 그러면 두 범위의 중복된 부분에만 작업을 해주는 걸 교차 연산이라 그래요. 그 작업을 잠깐 보면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내가 여기서 sum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한 칸 띄고 이게 교차연산이에요. 공백이.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복된 부분은 여기 8163하고 2139만 교차가 됐잖아요. 그 부분의 합계를 구해주는 게 교차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가 있고 공백이 들어갔잖아요. 공백이 교차, 교집합 연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 그럼 이 범위가 만나는 두 개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차 연산입니다. 실기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실기에서는 좀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자, 요렇게 하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에러 메시지가 샵 널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샵 널이라는 오류 메시지는 교차 연산을 했는데 교차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는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쉼표 콜론 공백 교차 연산 상대와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DB 함수를 공부할 거예요. DB 함수. 내일은 if 함수, 찾기 참조, 논리 이렇게 하나씩 5일 동안 함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DB 함수는 표 전체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DB 함수의 종류가 6개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함수 앞에 다 D자가 붙어 있어요. D자가. 그래서 Dsum, Daverage, Dmaximum, Dminimum, Dcount, Dcount A. 뭐예요, 얘가? 지금 6개 기초함수 공부한 거잖아요. 거기에 앞에 D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표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조건에 맞는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DB 함수예요. 근데 얘는 규칙이 표 전체 계산할 열번호 조건 범위를 지정해서 인수 3개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썸할 때는 그냥 숫자 범위를 잡았잖아요. 에버런지하면 숫자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런 인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기 1번 시트 DB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구분이 사탐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분이 사탐인 과목 중에서 표준 편차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하여 C12젤에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Dmaximum, Dminimum, Dsum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는데 B11, B12 영역의 조건을 입력하여 함수를 사용하세요. 따라하지 말고 먼저 보세요. 두 번째 같이 할게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구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구분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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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탐이 4개가 있어요. 요 구분이라고 들어가 있는 사탐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가 여기에 있어요. 이 표준 편차 중에서 사탐이라고 들어가 있는 과목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당연히 Dmaximum과 Dminimum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구분이 사탐이라 그랬잖아요. 조건을 여기에다가 이제 먼저 놓주시 만들어서 구분 사탐을 이렇게 클릭, 컨트롤 클릭으로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시고 그러면 얘는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보면 하나, 둘, 셋, 4번째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열번호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하려면 함수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죠. Dmaximum이야. 그럼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야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 전체 범위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가 몇 번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건 범위를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개의 인수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차이값 밑에 포인트 두신 다음에 수식 입력죠. DM 그러니까 D 맥시멈이 나와요. 탭키로 선택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점이 키보드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법사로 들어갈 거예요. 마법사. 지금 키보드 방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마법사 좀 따라 하시고 각자 편한 걸 선택을 하세요. 저도 옛날에 전부 키보드 방식으로 다 치면서 했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법사로 아예 다 바꿨어요. 그래서 Shift F3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마법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라고 Shift F3으로 마법사가 나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부분이 함수 설명입니다. 여기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값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 설명이에요. 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은 열 레이블입니다. 조건이 있는 쉘 범위입니다. 이렇게 인수들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요? 표 전체.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밑으로 내려올 때 탭키나 마우스로 내려오시면 돼요.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 번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네 하고 여기다가 4를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는 여기가 구분이 사탐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결과값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결과값을 보여줘요. 실제 결과값을.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면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차이값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넣으시고 DM 자, D 맥시멈 탭키로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Shift 누르시고 F3 단축키 F3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와요. 통상 얘를 마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Shift F3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인수 3개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인수는 뭐라고요? 표 전체. 그럼 여기 구분서부터 전체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탭키나 마우스로 두 번째 칸에 누르시고 계산할 열 번호야.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4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필기시험엔 3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는 계산할 열 번호만 쓰는데 이렇게 주소를 지정하셔도 돼요. D2. 또 하나는 따옴표 안에 표준 편차야. 요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답이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번호를 쓰시고 주소를 찍거나 따옴표 안에 표준 편차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표준 편차를 쓰는 건 귀찮잖아요. 얘는 쓸 필요 없이 알고만 계시면 돼요. 필기 공부하실 때. 주소를 쓰라 그랬더니 자꾸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소도 쓰지 말라 그래요. 오직 계산한 열 번호만 넣으시라는 거예요. 실기하실 때는 다만 기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열 번호를 넣어도 되고 주소를 써도 되고 필드명을 써도 된다. 필기에는 이게 3가지 종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계산할 열 번호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 범위, 구분 사탐 범위 잡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최대값이 12.33이 나왔어요. 안 나오신 분? 자,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자, 구분사탐 복사 되시죠? 자, 차이값 옆에 두시고 수식 입력 는 DM 하시고 D 맥시멈 탭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Shift F3. 자, 마법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인수 요 칸마다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 번호는 4야. 조건 범위는 구분이 사탐이야. 그럼 여기에 사탐에 해당되는 과목 중에서 최대값은 12.33이야. 답이 나왔나요? 자, 빼기 하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D 미니멈을 할 거예요. DM 화살표 밑으로 내리시고 탭키. 자, Shift F3이 힘드신 분들은 마우스로 이렇게 보면 여기 FX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얘를 누르셔도 마법사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Shift F3이 왜냐면 키보드를 작업하다가는 키보드로 하시는 게 빨라요. 마우스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Shift F3으로 쓰는 게 좋은데 얘가 잘 안 되시는 분은 FX 마우스로 FX를 누르세요. 그리고 D 미니멈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표 전체. 두 번째는 뭐예요? 계산할 열번. 세 번째는 뭐예요? 조건 범위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누르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 칸에 내려와서 계산할 열번호는 몇 번? 표준 편차가 표에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네 번째 있잖아요. 4를 쓰시고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 구분이 사탐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최소값은 7.3이에요. 결과는 5.01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키보드로 막 치면 얘가 답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얘는 최소값이 7.3이고 결과가 5.02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얘랑 똑같은 문제가 실기시험에도 나와요. 내가 한번 했던 게 나와요. 그럼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없으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따라하지 말고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분이 용상인 선수들의 여기 3차 시기에 평균을 구하고 각지의 킬로그램인 표시대로 용상의 3차 시기에 평균을 21셀에 표시하는데 평균은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반올림을 하는 함수가 라운드예요. 그 다음에 아까는 D 맥시멈, D 미니멈, D 썸 중 알맞은 거를 쓰세요. 그러면 골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디에버러지와 라운드와 엔드 연산자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다 쓰셔야 돼요.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값을 주어주고 자릿수를 넣어줘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고 잠깐 보시라 그랬죠.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내가 1, 2, 3, 4, 5, 6점 1, 2, 3, 4야. 그럼 이렇게 있을 때 0을 넣어주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수. 1 그러면 한 자리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 2, 3.56, 1. 2를 쓰면 두 자리를 표시해요. 두 자리 표시한다는 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한 자리 표시하는 거예요. 아, 셋째 자리에 반올림하여 두 자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으로 가면 1, 2, 3으로 가면 소수점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정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 2, 3, 4, 6 하고 돼 있죠. 이게 반올림하는 작업이에요. 마이너스 2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마이너스 3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드린 게 이거예요. 라운드라는 함수는 값과 자릿수를 지정하는데 반올림을 해요. 자릿수가 0이면 정수예요. 자릿수가 1이면 한 자리 표시예요. 자릿수가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봤더니 아까는 구분이 아까는 뭐라 그랬죠? 사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분의 사탐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디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조건에 해당되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표에서 조건 범위를 찾아 써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구분 사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구분이 인상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조건을 쓰라 그래요. 표에서는 구분 인상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범위를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으면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뒤에 버러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뒤에 버러지 이용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고 계산할 열번호는 5번. 조건 범위는 여기야.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요. 그리고서 반올림 작업을 하는 ROU 라운드를 하시고 여기서 마법사가 들어가면 뒤에 버러지가 나와요. 그러면 클릭 라운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정수를 해달라니까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190.3333 돼 있는데 190이라는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뒤에 킬로그램을 표시를 해달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다가 엔드 따옴표 킬로그램 이렇게 결합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분이 용상이라는 게 이렇게 붙은 구분이 있어요. 그럼 얘가 조건 범위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근데 구분이 인상 그러면 여기 구분하고 인상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표에서는 못 써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구분이 인상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고 사용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복사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내용이 없으면 그냥 구분이 용상인 3차 시기의 평균을 구하는 뒤에 버러지를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 20일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는 하시고 DA 화살표로 톡톡 내리시고 D 에버러지에 넣으시고 탭. 자, 마법사 귀찮으신 분은 얘를 FX를 누르시라 했어요. 마우스로. 그리고 Shift F3.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는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선수명서부터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 칸에서는 계산할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잖아요. 5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 구분이 용상, 항상 조건 범위는 제목행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구분, 용상. 두 칸을 범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33.6이에요 하고 아까 답이 좀 이상하긴 했었어. 아까 190이 왜 나왔지? 자, 133.6이라는 평균값이 다 나왔나요? 자, 그럼 확인하시고 그러면 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평균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는하고 뒤에 버러지 사이라서 ROU 라운드가 보이죠? 선택은 무슨 키? 항상 탭키를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법사를 누르면 뒤에 에버러지가 나와요. 그러면 마우스로 라운드를 클릭하세요. 그럼 라운드 함수로 바뀌어요. 바뀌었나요? 그러면 여기 라운드 함수는 값하고 자릿수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두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자, 정수로 만든다는 것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것은 소수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값은 133.6인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을 없애니까 134가 된 게 맞죠? 이상 없나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값에 킬로그램이라는 문자를 결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엔드 연산자 쓰시고 다운표 안에 킬로그램 그리고 엔터 하시면 134kg이라는 작업이 완성이 된 거예요.